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죠. 하나둘 대책도 모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교육청은 어제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조 의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교사의 교육 활동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네. 주체로 보면은 이제 학부모에 의한 것도 있고요. 학생에 의한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학생도 있고 또 그 학교 구성원, 교직원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민원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아동학대 처벌법 같은 법 개정이 이제 사상 중요합니다. 면책 조항을 요구하고 지금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 훈육 활동을 정서적 학대라는 이름으로 고소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형태상으로 보면 민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법 개정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교권을 침해하는 혹은 기존의 어떤 법을 악용해서 교원의 교육 활동이 침해되는 어떤 법에 어떤 규제 조항들을 두는 게 일단 가장 먼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소송에 휘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민원을 처리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송에 현실적으로 휘말리니까 소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소송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게 저희 대책입니다. 그럼 어제 나온 그 발표한 방안을 보니까 핵심이 교사 면담 예약제도인데요. 예, 어떤 식으로 있습니다.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서울학교안전이라는 교육청 앱을 통해서 면담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그걸 관리하는 분이 금요일 날 3시에 와라 이렇게 이제 면담을 예약을 하는 겁니다. 대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이제 자녀 문제로 이렇게 분노에 차 있고 감정이 이렇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담 절차, 민원 제기 과정을 엄정하게 하면 거기서도 약간 필터링이 되는 부분이 이제 생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민원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죠. 근데 교육감님, 그러니까 다른 면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이런 갑질하는 학부모들의 그 문제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차단이 돼야 되지만 또 학부모가 그 필요에 의해서 선생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예, 그건 다 보장하는 전제에 의해서. 근데 이게 그 예약적으로 가버려 버리면 소통이 원활해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통상 지금도 그 학급 단위의 어떤 소통 채널들이 있습니다. 단톡방도 경우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소통 채널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없애거나 봉쇄하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자녀 문제나 학교 행정적인 문제로 정식 민원이 되는 경우에 그 과정을 이렇게 좀 엄정하게 제도적으로 체계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사별 녹음 전화기도 확대 보급하겠다 이런 방안도 내놓으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갑질하는 학부모들이 어떤 식으로까지 갑질했는지를 하기 위해서 녹음이 필요하다 이런 그 문제의식인가요? 이제 지금도 사실 한 600개 학교 정도에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민원에 선생님들이 노출되도록 않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음 가능 전화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폰하고 분리된 공용폰도 있고요. 안심번호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이제 중간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하고 적합한 방식이 뭔지. 그래서 저희가 2학기부터는 학교가 원하는 방식에서 이 다양한 현재 방식 중에 말하자면 가장 최적의 방식을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서 그걸 좀 확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녹음 전화기 보급 사업 있잖아요. 원래 그 전에도 추진하려다가 서울시 의회의 반발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당이 이렇게 주장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요 녹음 전화기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교권 보호 일종의 장치들에 대해서
작년 말에 이제 5,688억 원이 삭감되면서 예. 조금 이제 예산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2학기부터 만일 이제 좀 확대를 하게 된다면 네. 의회하고 이제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에 그 교권 보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적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었죠. 근데 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최근에 학부모가 직접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권 보호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예. 그럼 지난해 발의했던 내용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교권 침해 행위의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범위를 좀 높이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도 한다, 이런 조항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학교 무단 침입이라, 우리 뭐, 보통 무단 침입, 일단 가정에도 개인집을 무단 침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학교 무단 침입이라는 조항을 둬서 지금 정신하고도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난입하듯이 이렇게 분노한 학부모가 오지 않도록 하는 걸 했는데, 이제 그때 그게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줬습니다. 상정조차 안 했는데 왜요? 다행스럽게도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의회에서도 별도의 교육활동 보호조례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에도 제출된 교권 보호 조례안이 있고 작년에 저희가 제출된 안도 있고 이번에 새로 제출된 안도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최고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발의했던 조례안과 근데 이때는 이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했었다면서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발의한 조례안은 많이 다른 겁니까? 사실은 이제 내용의 중첩 부분도 있고,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민원 창구 일원화, 즉, 사법 면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민원, 창구 일원화 같은 것도 이제 최근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건 전향적이라고 보고요. 작년에 저희 안을 상정조차 안 한 것은 저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생님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핵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찾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이제 토로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가장 핵심 문제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개정도 필요하고 교육부에서도 이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지금 말씀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제소했다는 것 자체가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한테 알려지면 역으로 갈등을 격화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선생님들이 많이 우려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안 중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청으로 이관하면 어떠냐. 학교별이 그런 안도 아니라 나와 있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꼭 선생님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학교장이나 이런 사람이 좀 직권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뒤로 빠질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책도 좀 강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번에 이제 법적 보완 과정에서는 교권 보호에 관한 이제 법이 있으니까 그 방식 같은 것도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사자가 되는 지금은 약간 그게 방치돼 있어서 문제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을 때도 선생님 개인의 문제니까 이게 이제 이번 악동학대 처벌법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정신을 담아야 됩니다. 학교 전체가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혹은 보세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가 선생님의 개인 민원이 아니라 공적 민원으로 다루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제기했고 김태기 중노위원장도 제기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그 교권 침해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 제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선생님도 어떤 의미에서는 교원 노동조합의 노동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넓게 보면은 감정 노동도 하고 계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고객의 갑질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보호해주는 그런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은 산업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로서의 그 권리 보장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드러내주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건 당연히 이게 노동권의 보호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원의 교육 활동은 훨씬 더 다면적이고 총체적으로 보호돼야 된다. 예. 그것은 필요 조건이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 예. 지금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문제가 그러니까 불거진 측면도 있다고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뭐 그건 좀 너무 과거지향적이고 후진국적 인식이기 때문에 예. 저는 학생 인권도 존중되고 교사의 교육활동권도 존중되는 그다음에 학부모의 참여권도 존중되는 새로운 어떤 공동체형 학교를 지향해서 가야 된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두발 뭐 이렇게 규제하고 뭐 사랑의 매를 들고 체벌하고 이런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학부모 갑자기 학생 인권 조례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건 최소. 당연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요. 오히려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데서 교권 침해 건수가 더 낮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연구도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를 합쳐서 교육 조례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던데 이건 어떻게 뭔가 받아들이세요? 저도 지금 오 시장님 뵙거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뭉뚱그려서 교육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학생인권 조례를 존중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종합적인 노력을 하자는 취지냐 하는 걸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쉽게 뭐 꼼수냐 묘수냐 이걸 물어보겠다 이런 겁니까? 폐지로 가는 건 저는 단호히 반대하고요. 예. 지금 현재로 보면 약간 폐지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학생인권도 존중하고 아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서도 교권 보호 조례,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지금 제출돼 있거든요. 네. 그게 그렇게 좀 쌍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하면 지금 교육부도 교권 보호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 발표한 내용은 일단 좀 응급 처방적 성격으로 한정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교육청 수준에서. 예. 그런데 이제 국회가 지금 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 조항을 포함하는 아동학대 처벌법의 개정. 국회가 정말 밤새워서 좀 국회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광화문의 선생님들의 절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하는 일이 있고 저희가 교육청 수준에서 긴급 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